알찬 부동산 정보가 함께합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좀 조용해졌고 투기 세력은 많이 사라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뜨겁습니다. 오늘 그 이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먼저 6.19 대책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일단 대략적인 내용은 예전에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제한이라던가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확대가 되는데요. 원래 청약 조정 지역에서 부산 진구하고 기장군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40곳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청약 조정 지역에 한해서 금융 규제도 추가로 도입이 됐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 LTV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가 강화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국 40개 조정 지역에 한해서 LTV와 DTI가 각각 10%포인트씩 강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정 지역에 또 하나 추가된 규제가 있는데요. 집단 대출 중에서도 잔금 대출에 대해서 DTI가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또 서울은 강남 4구 외에 자치구 21개구가 전매 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신규 분양주택이 3주택이었었는데요. 이게 1가구로 제한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혹시 이제 열기가 아직도 상당히 뜨겁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출렁했습니다. 열기를 넘어서 과열 양상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너무 심각하게 호전이 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기 세력이 가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과열 양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6.19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로 뜨거웠습니까? 네,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가장 뜨거웠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을 비교해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상승폭을 가장 키운 가장 근원지가 바로 재건축이었는데요.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급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양상은 서울 전역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대선 이후에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기 위해서는 수치로 정확하게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 값을 조사해 봤더니 5월 12일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1.49%나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한 달 동안 무려 2.69% 올라서 거의 2.7% 정도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자치구별로 좀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무려 이제 1개월 동안 5.21%나 상상을 해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송파구가 2.37% 그리고 서초구가 1.82%였고요. 강남구도 1.71%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상승폭이 그 정도였으면 거래는 어떻게 얼마나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거래량도 그만큼 늘어났는데요. 거래량의 정확한 통계 수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을 5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140건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7년 이후에 1,000건 이상을 돌파한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거의 2007년 이후에 가장 많은 분양권이 거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매매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400여 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전달보다 무려 2,600건 정도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동안 분양권 거래량도 늘고 아파트 매매 거래도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뜨거웠다기보다는 국지적으로 시장 과열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국지적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진원지는 강남 재건축이었고요. 이런 양상이 서울을 넘어서 계속해서 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지적 과열 양상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내 집을 마련에 필요한 그런 실수요자 외에 이런 이제 투기 세력이 가담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이런 양상이 전반적으로 지속이 되면 경제 전반으로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성격의 이제 이런 세력들이 가담을 하게 되면 불법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되고 위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전에 분위기를 좀 잡아보고자 정부가 대책을 내어놓은 것 같은데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그 투기 세력이 있다면 누구를 꼽았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가 가장 크게 주목한 세력은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인데요. 강남 4구에서 세 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거래량이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말고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를 목적으로 한 세력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토부 장관인데요. 그런데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식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고 집값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하게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띄워놓고 집값이 너무 상승해서 투기 세력이 너무 가담이 됐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투기 세력이 급격히 늘어나서 편법을 통한 투기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이걸 통해서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조차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상 과열 현상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일단은 6.19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요. 상승폭은 조금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승폭이 축소됐을 뿐이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승폭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지만 그 폭만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장 단속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정부 합동반을 이뤄서 현장 점검을 굉장히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 불법 행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시장 외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단속으로 인해서 크게 위축이 됐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들어갔으면 이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재건축으로 강세를 보였던 강남권도 좀 상황이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워낙 과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 발표가 있은 후에는 조금 더 분위기가 잠잠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건 아니고요. 관망세가 짙어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숨고르게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 재건축이 진원지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남 재건축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시장 단속을 철저하게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대책의 발표 후에 강남 재건축은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들도 거의 문을 닫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가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반 시세보다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일단은 이게 거래가 이뤄진 가격이 아니라 호가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 직접 문의를 해서 분위기가 어떻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분하게 지금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부 대책 이후에 시장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관망세가 지속될까요? 일단은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관망세에 접어든 게 올 8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8월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당분간 이제 8월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뭐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황은 그렇다면 이게 신규 분양 시장 분위기는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분양 시장의 열기는 대책과 상관없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사실 제가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분양 시장은 어떨까라고 해서 직접 취재를 가봤는데요. 그런데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부 대책과 전혀 상관없이 시장은 따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 대책 이후에 견본주택의 문을 여는 곳마다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고요. 그래서 그 첫 주 주말 사흘 동안 전국적으로 거의 18만 명,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물론 정부의 대책을 통해서 뭐 이제 전매가 금지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열기가 뜨거워서 그 투자 세력도 많이 가담을 한 여전히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정부가 6.19 대책 내놓으면서 이제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금지하면서 이런 규제들이 좀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자칫 분양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견본주택은 여전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업계에서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전매를 입주 시점까지 금지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서울은 금융 규제도 보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자들의 위축이 심해서 투기 세력이 전혀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뭐 견본주택에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건 물론이고요. 어떤 한 견본주택은 줄을 너무 많이 서서 출구까지 지하철 출구까지 100m 남짓한 그런 긴 줄이 형성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내놔도 이런 견본주택으로 향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을 막을 길은 없었는데요. 그만큼 아직까지 서울 분양시장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은 실거주 목적일까요? 아니면 이게 투자 목적일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이제 분양소장들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10명이 온다면 7명은 실수요자고 아직까지 3명 정도는 투자자가 끼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견본주택의 주변에 떴다방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 거래를 목적으로 한 이동식 중개업소도 여전해서요. 아직까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투기 세력이 많이 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투자를 목적으로 한 투기 세력도 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책이 나왔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뭐 여전히 투자 열기가 꺾이지를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를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력한 규제가 내놔도 서울 지역은 청약 불패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약자들 대부분이 정말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규제를 받더라도 서울에는 여전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적고 이래서 이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이외에 투자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몰리는 그런 투기 세력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가 청약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비교적 규제를 덜 받는 아파트 이외에 오피스텔 형태의 소액 투자도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6.19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분양시장은 여전히 강세고 그리고 매매시장에서도 집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 이유 분명히 이제 분석을 하셨을 텐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마련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이런 경제 논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늘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주택 보급률을 좀 조사해 봤더니 96%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도 고려할 때 학계에서도 적정주택 보급률이 105%에서 110%로 조사가 되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늘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열기가 달아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건데, 근데 앞으로 서울 지역은 입주 물량이 크게 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런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서울 입주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을 조사해 봤더니 26,300가구 정도로 조사가 됐는데요. 최근 10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이 32,300가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올해는 그것보다 1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입주 예전 물량, 내년 입주 물량도 33,000가구 정도로 그 역대 최대였던 2008년 55,500가구보다 크게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이런 한정된 수요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급이 아니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수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수요 측면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로 일시적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서울로 들어오려는 수요가 많고요. 또 외국인 거주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그 거주 형태가 대가구가 아니라 소가구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주택 수요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비교하더라도 서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은 정부 대책에도 끄떡없는 분양시장 열기,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